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한 상황이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거래가 되게 되는데 최근에 또 나스닥이 좀 올라줬잖아요. 오늘 그럼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4거래일만 개장하는데요. 이제 19일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21일 주말에는 또 S&P 글로벌 PMI 예비치 등 지표도 또 이렇게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요즘 아주 그야말로 날아간다시피 할 수 있겠는데요. 국방비 지출 확대 기대감에 또 방산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긴급 정상회담을 촉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서도 이제 휴전과 관련한 얘기가 진전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올랐는데 특히 이제 코스피가 2,60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1.6% 넘게 상승했습니다. 5거래일째 코스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또 석 달 반 만에 2,610선을 탈환하는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업종별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역량이 현대차는 오히려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떨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버니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종목이 담긴 ETF가 아닌 최소 종목만 담아서 집중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대통령의 날로 하루 쉬어갑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예상외로 당선 이후 인기를 끌었던 트럼프 트레이드의 거품은 빠지고 주춤했던 유럽 증시, 중화권 증시는 달려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취임 이후 지수별 흐름 정리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면 트럼프 정부 출범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3대 지수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나오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우지수는 2.43%, S&P 500 지수는 1.97%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일부 기술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3대 지수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에 비해서 유럽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그동안 소외됐던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영향인데요. 같은 기간 영국 퍼시 지수는 2.49% 올랐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는 각각 7.32%, 5.75%로 크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유럽 증시로 향하는 자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 정보업체 EPFR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한 주 동안 유럽 주식 펀드로는 60억 3천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직전주에 33억 달러에서 약 2배로 불어났습니다. 중화권 증시도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중국 본토의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2% 가까이 올랐고요. 특히 홍콩 항센 지수는 무려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딥시크발 기술주 열풍으로 인해서 알리바바 등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구체적인 기업들의 흐름도 살펴보면 알리바바는 한 달간 50% 넘게 올랐고요. 텐센트와 샤오미는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같은 성장세를 보고 MSCI 중국 지수의 향후 12개월 전망치를 종전 75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대형주 중심의 CSI 300 지수 목표가도 기존의 4,600에서 4,700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어서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로 관심이 쏠렸던 비트코인은 투기 투자 열기가 시들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지 않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한때 10만 5천 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현재 계속해서 10만 달러 밑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에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9만 6천 달러 선에서 움직였고요. 업비트에서는 1억 4,400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수혜로 떠올랐던 관련주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를 보이면서 테슬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당선 이후 $480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취임 직후 현재까지 주가는 16%가량 떨어진 상황이고요. 트럼프의 이민자 대량 추방으로 수혜가 예상됐던 민간 교정시설 업체 지오그룹 주식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22% 넘게 급락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도 25% 가까이 떨어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열기가 크게 식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럼프 모멘텀에 빠진 상황에서 서학개미 분들 중에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강세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정도로 버티는 것 자체가 펀더멘털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센티먼트 트레이드의 수석 연구 분석가 딘 크리스턴은 지난주에 관세와 1월 CPI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크게 떨어지지 않고 횡보세를 보였다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매수자들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 같은 안정세는 고점 돌파의 전조가 된다면서 1928년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77% 확률로 향후 2주 동안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향후 트럼프 관세 조치의 최종 규모나 범위, 또 시기 등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기업 수장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6년 3개월 만에 민간 기업 좌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엔 중국 정부의 눈밖에 났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부터 최근 AI 돌풍을 일으킨 딥시크 창업자 량원평, 이 밖에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와 비아디의 왕찬프 회장 등 중국의 대표 빅테크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중국 공산당이 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 부문에 대한 지지를 강화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고요. 기업들에 대해 규제보다는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관세 전쟁 등 트럼프의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기술 자신감과 의지를 내비치며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주가지수가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중국 AI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데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요 테크 기업 수장들을 한자리에 모으면서 투심을 끌어올렸는데요. 여기에 달러와 약세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텐센트가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의 딥시크를 탑재한다는 소식도 지수 상승에 도움을 줬고요. 장밋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딥시크 전망 개선에 힘입어 중국 증시 급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향후 12개월 동안 MSCI 중국 지수가 16%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요. 중국 주식 목표 주가를 높여 잡으면서 AI 도입이 잠재적으로 2천억 달러, 우리 돈 290조 원의 자금 유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에버디는 중국 인터넷 기업들만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견줄 수 있다 엄지를 지켜세우기도 했고요.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UBS 등 월가 대표 투자은행들도 중국 기술주 랠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이 배터리나 광물 관련 기술에 빗장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근 몇 달 새 자국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기술자 파견이나 장비 이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핵심 배터리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중요 광물 처리 기술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관련해선 해외 공장을 둔 중국의 배터리 대기업들의 공급망 이전을 막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인 CATL과 같은 기업들이 리튬 인산철, LFP 양극재 같은 소재를 자국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같은 규제는 특히 LFP 배터리로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국 기업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적했는데요. 중국의 텃밭인 LFP 시장에 뛰어든 마당에 양극재를 비롯한 소재 대부분을 현지 기업들로부터 구매하고 있어 당국의 새로운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규제는 배터리 소재뿐만 아니라 기술 측면에서도 한국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 미국과 중국 두 고래 싸움에 꾸준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큽니다.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 냉정합니다. 무역 전쟁에 따른 증시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는 투자자들이 진짜 리스크에 해당하는 무역 전쟁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미국 경제와 증시가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디 라피리에르 애널리스트는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오르고 있는 점에서 미뤄봤을 때 투자자들이 무역 전쟁 리스크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엄청난 실수라며 트럼프의 발언들을 절대로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계획이 구체화되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안도하고 있는데 행동에 나설 경우 상황이 순식간에 급변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실적을 비롯해 주식시장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의료 AI주가 강하게 상승부를 켰습니다. 개별 기업 호재가 많았는데요. 우선 3빌리언이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와 희귀질환 중 하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신속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협력에 관한 MOU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질병은 일반적으로 확립된 진단 방법이 없어 주로 감별 진단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이번 협력을 통해 환자의 진단을 2주 이내로 완료할 수 있는 혁신적 유전자 검사 체계를 구축해 적시에 치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토마토 시스템도 미국의 현지 법인이 LA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의료기관들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에선 중국 최초의 AI 소아과 의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향후 의사 부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으면서 관련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호재 있었던 3빌리언이 26.81%, 온코크로스도 17% 넘게 올랐고요. 토마토 시스템 12.88%, 루닛과 신테카바이오 모두 7% 넘게 올랐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2차 전지주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먼저 PNT가 4분기 깜짝 실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1,632억 원으로 전년보다 112% 넘게 증가했는데 올해 매출 목표도 전년 대비 50%로 내세우면서 고속 성장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현대차그룹이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에 들어가면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설과 대량 양산 투자가 진행되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지난주부터 바닥에서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또한 전고차 배터리에 올인하며 과천 R&D 캠퍼스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전고체 배터리 생산 기업인 에코 프로머티도 장중 16% 급등했는데요.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관련 전망이 밝다라는 분석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탑 머티리얼 상한가 기록했고요. PIE도 20% 넘게 올랐고 피노 13.87%, 에코프로머티 12.38%, PNT도 12% 넘게 올랐습니다. 반도체주도 시세 분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제2의 고대 여폰 메모리를 상용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과 극비리에 접촉하며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대중화에 필요한 특수 D램 모듈, 즉 자체 메모리 표준인 소캠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만약 젠스성 CEO가 이에 성공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또 한 번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말쯤 양산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소캠은 기존 PC 및 노트북에 쓰이는 D램 모듈보다 가성비가 좋고 또 탈부착까지 됩니다. 여기엔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길 바라는 젠스낭 CEO의 꿈이 담겨 있는데요. 소캠이 제2의 HBM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13%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로 컨텍솔도 10% 넘게 올랐고 해성 DS 7.76%, TMC CNS 7.41%, HLB 이노베이션도 7.28%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신세계 프로퍼티가 화성 스타베이시티에 자율주행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미래형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포티투닷과 MOU를 체결했는데요. 포티투닷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로 국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선두주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호재도 있었는데요. DH 오토웨어는 북미 공장에서 생산한 자율주행 핵심 부품들에 대해 현대차, 기아와 시제품 테스팅을 진행 중입니다. 또 해외 기업에선 중국 비아디가 저가 모델을 포함해 거의 모든 차종에 자율주행 시스템인 신의 눈을 장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엔비디아가 중국 자율주행 전문 업체인 위라이드에 투자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관련주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세코닉스가 22.72%, 파인디지털 14.88%, 엣지 파운드리가 9% 넘게 올랐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8.33%, DH 오토웨어가 6.45%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어제는 석 달 반 만에 2,610선을 탈환했습니다. 이제 시장 중요한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많이 떨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지수가 더 갈 수 있지만 현재 200일선 앞까지 올라온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 뚫고 가기보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귀추가 주목되는 우리 시장,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8% 상승했고 코스닥은 이보다 더 크게 올랐습니다. 1.6% 상승해서 770선을 목전에 두고 마감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소매 판매 부진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1,700개가 넘는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고 45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전방위적인 강세장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2,600을 만들어낸 데는 기관의 힘이 컸습니다. 기관 2,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는데 특히 연기금이 전 거래일까지 31거래일 연속 사자 행렬을 이어가며 지수를 받쳤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2,2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도 33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600억 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300억 원 넘는 팔자세 나타냈고 개인도 2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이슈에 따라서 엇갈렸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1% 가까이 올랐고 KB금융도 1% 넘게 상승했지만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대표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영향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알테오젠이 반등했고 HLB와 삼천당 제약이 각각 5%대, 3%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첨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분위기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또 클래시스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오며 10%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켄바이오, 휴젤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80전 내린 1,441원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와 소매 판매 부진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역외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무난히 소화하면서 1,440원대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은 1,442원대입니다. 외환 시장 무난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국제 정세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 3년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던 석유화학 업계가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전과 미국의 LNG 수출 허용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러우 전쟁이 종결되면 중국이 저렴한 원유를 조달하고 저렴한 러시아 납사를 구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은 지난 2022년부터 러시아 납사 구매가 아예 끊겼었는데요.
종전으로 러시아 제재가 일부 혹은 전부 완화될 경우에 다시 러시아 납사를 조달해서 원가 경쟁력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미국에서 1년 만에 LNG 수출 허가를 승인하면서 미국의 에탄 크래커 ECC 생산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높았던 미국의 ECC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한국의 NCC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제시하면서 탑픽으로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대한유화 등을 꼽았습니다. 석유화학 업종 2025년에는 이전과 다른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시고요. 오늘 일정도 체크하시죠. 오늘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등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또 유럽에서는 최대 리테일 테크 전시회가 열립니다. 더불어서 녹십자와 미래에셋생명 등의 실적도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죠.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미국 메타가 이달 내로 한국의 인공지능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를 인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뉴욕 증시 휴장한 가운데 국내 증시 2,600을 돌파하면서 200일선 앞까지 올라섰습니다. 더 크게 오르긴 힘든 구간에 진입했는데 작년에 많이 빠졌던 만큼 올해는 이런 상황에서도 힘을 내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보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했고 지금 어제 국내 증시가 좀 생각보다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예. 그래요. 요즘 매일 새삼스럽게 부러운 게 유럽이 이렇게 좋은가 싶을 정도로 진짜 잘 가네요. 예. 잘 가고 있고 달러나 금리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크게 언급할 만한 그런 변화는 없는 가운데 우리도 꾸준히 올라는 가고 있고 그죠. 오늘은 진짜 우리 국내 증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날로. 네. 네. 자, 오늘 IS 투자부문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자, 이제 2,600 어제 2,610선에서 우리가 이제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두루두루 또 그동안 약간 부진했다 싶었던 2차 전지도 어제 눈길을 끌었고 네.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주가 간 거지 2차 전지 흉내 내는 주식들은 계속해서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장 네. 어떻게 생각한 만큼 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더 남았다고 보십니까? 아직 갈 길이 멀죠. 멀다. 유럽 증시를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신고가 영역에서 좀 흘렀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바닥권에서 뭐 몇 프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네. 좀 아쉽긴 하죠. 네. 하지만 이제 물론 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쉬어감 혹은 조정 그리고 불편한 흐름들은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그것을 이겨내고 그래도 2,700, 2,750 그 이상을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수에 주는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602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들어온다면 저는 지수 레벨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찝찝한 부분은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현물 플레이를 하지 않고요. 네. 자꾸 선물 플레이만 선물만 지금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냐. 매수 포지션을 청산을 하려면 매도 포지션을 주문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출렁일 수 있겠죠. 그럼 이 출렁임을 받아주려면 우리나라 연기금 혹은 투신에서 현물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거나 선물에서 매수세를 좀 받쳐줘야 됩니다. 아니면 가장 좋은 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일정 부분 청산한 그 자금이 현물로 들어오면 그때는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딱 하나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무조건 좋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증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유럽이 날아다니죠. 네, 유럽이 진짜 지금 날아다니는 날아다녀요. 예. 이유 그리고 이제 독일이 가장 사상 최고가로 가는 이유는 결국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금 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중 수입 수출에 대한 물량이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그 수혜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일정 부분 받아갈 수 있겠다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도 그들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2025년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수급적으로는 좀 불안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업종별로 보더라도 딱히 저 주도주가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오히려 그렇죠.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1월이라고 하면 예. 여전히 반도체 IT 안에서 HBM 위주의 어떤 그렇죠. 주도 예. 장세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설 연휴 딱 첫날 딥시크에 대한 여파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 이쪽도 약간의 트렌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에서도 사실은 2023년도, 24년도는 하드웨어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의 시기였다면 2024년 후반부부터 그리고 2025년도는 이 하드웨어에 이제 갔던 관심들이 소프트웨어로 지금 넘어오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반등세도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던 HBM 밸류체인의 장비주들은 힘이 다소 약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힘이 어디로 갔느냐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갔거나 네. 아니면 최근에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테마가 형성이 됐죠.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CXL이라고 하는 기술의 네네. 단어. 그리고 어제는 또 엔비디아가 소캠이라고 하는 또 개인용의 어떤 적합한 네. 이 반도체 칩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쪽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공통적인 게 가던 기업에 좋은 뉴스가 붙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떨어졌던 기업들의 좋은 뉴스가 붙으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에 이쪽으로의 반도체 IT 쪽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는 것을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CXL 관련주 사실 이제 반도체 쪽 움직인다라고 하면 최근에 보면 뭐 CXL, 뭐 온디바이스, AI, 그렇죠. HBM 다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그 가운데서 CXL이 좀 탄력적이긴 했는데 네. 이걸 단순히 테마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봐야 일단 돼요? 저의 기준으로는 예. 이건 테마입니다. 테마. 왜냐하면 HBM은 지금 당장 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 예. 그리고 내년에 지금 생산량이 가동률이 원가가 영업이익률이 얼마이고 이게 나오는데 CXL은 2027년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테마일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마치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면 HBM을 대체하는 제품이 CXL인 것 마냥 좀 기사화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HBM을 대체하는 게 CXL이 아니라 네. HBM과 CXL은 앞으로 혼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 뭐냐면 둘의 결이 다르다는 거죠.
HBM은 속도의 가속도를 이제 얹혀주는 부품인 거고 CXL은 HBM이 속도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네. 메모리 확장력에는 약하거든요. 네. 근데 그 메모리 확장력을 도와주는 용도로 이제 CXL이 이제 결합이 되었을 때 굉장히 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 마치 CXL이 뜨게 되면 HBM은 지는 해가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HBM과 CXL은 같이 갈 수 있다. 지금 당장 CXL은 테마이지만 정말 양산이 되었을 때 지금 HBM 필요한 만큼 CXL이 1대1로 붙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때 되면 이제 투자의 관점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리기판 관련주도 움직였잖아요. 예, 유리기판 관련주는 어떨까요? 뭐 SKC, 뭐 캠트로닉스, 피롭틱스, YC캠 많잖아요. 네. 예. 일단은 장비주 단에서 중소형 단은 참 붙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피롭틱스라든지 JNT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 초 대비 시세가 너무 강하게 나왔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피롭틱스, JNTC, YC캠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쫓아가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SKC만큼은 저는 여전히 공략하기에는 조금 편안한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HBM만큼의 엄청난 성장세를 낼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의 장단점은 명확하죠. 장점은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또 달라지는 이야기지만 열 전도율이 지금의 기판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 D램을 평평하게 쌓아 올리는데 유리하다라는 게 장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단점은 뭐죠?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다라는 거죠. 네네. 지금 점점 AI 칩이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지정되어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집중이 되었다가 이젠 디바이스 기기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노트북에, PC에, 모바일에 유리기판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어서 유리기판이 HBM만큼 성장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많이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게 처음에 어디서부터 저 유리기판이 시작한 거죠? 뭐 어떤 리포트가 자극을 했나요? 아니면 어디 무슨 방송을 잘 탔나요? 저도 그것까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미국에서는 되겠지만 그 인텔이 유리기판 쪽에 진출을 했잖아요. 했는데 했었어, 예. 아직 결과물이 좀 없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앱솔릭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SK의 어떤 자금을 좀 출처받아서 거기가 최근에 보조금까지 받고 가장 이제 먼저 유리기판에 대한 제품을 선보인 상황이라서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지금 SKC가 지금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SKC를 보는 게 지금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기판에서 기존의 기판보다 유리기판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뭐예요? 어떻게 정확히 이해를 일단은 하나요? 그 유리기판이 예. 기존의 반도체보다는 열에 강해요. 열에 그러니까 강하다. 특정 온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네. 그 전에 기준으로 보면 뒤틀림, 휘어짐 현상이 없기 때문에 D램을 가장 골고루 쌓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HBM의 수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정 부분 기판이 열이 받아서 뒤틀려 버리게 되면 아무리 잘 쌓는다 하더라도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판을 실리콘 재질로 쓸 거냐 유리기판 재질로 쓸 거냐 이 이야기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HBM이 그리고 발열에 지금 상당히 큰 단점을 갖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열에 약한데 네. 자체적으로 발열이 세면 계속해서 사용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부적으로 또 뒤틀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그러게요.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인텔 말씀 나온 김에 네. 지금 약간 뉴스에서 이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갖다가 대만 TSMC에다가 넘기려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움직인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트럼프에게 좀 물어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어. 네. 일단 들어오는 뉴스를 좀 통해서 체크를 해보면 네. 인텔이 자생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남겨두고 본인들이 지금 할 수 없는 쪽은 빠르게 좀 매각을 하거나 합병을 통해서 좀 나눠주고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좀 하겠다라는 목표인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미국 네.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텔 지금 이대로 네. 놔두면 예.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성장성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주가 추이 저 그래프를 보면 네. 뭐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인텔 장기 차트 보면은 그렇죠. 진짜 처참합니다. 짧게 보면 예. 저 정도면 괜찮은데 예. 한데 길게 보면 네. 다른 반도체 대비 정말 안 좋거든요. 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과거에 이 PC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싼 제품이었잖아요. 그리고 집에 한 대 있는 것도 참 어려웠었던 예. 시기도 있었었고, 근데 지금은 집에 PC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냥 노트북 간단하게 그러죠. 들고 다닐 네. 정도로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이 성장성에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텔이 지금의 어떤 고비를 좀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매각이라고 하는 카드도 굉장히 좋고 아니면 정말로 자체적으로 칩을 좀 설계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구정 설 연휴 이후에 지금 이제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뭔가 AI에 대해서 약간의 지금 변화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이게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이게 네. LLM. 그래서 LLM 개발이 가속화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가장 우려되는 건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틱톡의 모회사나 뭐 다른 쪽 중국 기업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보안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은 이 개념을 명확하게 좀 알고 예. 가야 될 것 예. 같은데 딥시크가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게 LLM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예.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챗 GPT가 하는 것은 AI의 이 능력 중에 두 가지 중에 네네. 학습 능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수년에 걸쳐서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 여기에는 HBM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그런데 지금 딥시크는 이 학습한 AI에서 각자의 산업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추론을 통해서 뽑아낸 걸 이제 딥시크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용량을 학습할 때보다는 저비용, 고효율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딥시크가 굉장히 많은 판도를 지금 바꾼 상황. 우리나라에서도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를 했지만 이 딥시크를 또 추론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AI 진단 분야 기업들. 과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작년과 재작년만 하더라도 루닛을 이야기를 하면 뷰노와 JRK가 뒤따라 나왔죠.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조금 여 안에서도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루닛은 여전히 대장주이지만 온코크로스라든지 3빌리언처럼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이쪽에서도 딥노이드라고 하는 기업이 명확하게 지금 이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처럼 엄청나게 큰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 대신에 추론의 영역에서 최근에 딥시크의 역량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같은 기업들도 저비용을 들여서 추론의 능력을 키운다 했었을 땐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딥시크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당연히 뭐 보안 쪽도 많이 떠오르겠지만 보안 쪽보다는 그들을 또 추론하는 우리들만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안주들 제법 있습니다. 뭐 센즈랩, 모니터랩, 라운시큐어.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주식 안 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네. 모르면 큰 기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기업들은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주식 안 하시는 분들한테 너 라운시큐어라는 기업 알아? 모니터랩이라는 기업 알아? 하면 모릅니다. 네. 그만큼 지금 보안 시장에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체 작아서 네. 이쪽은 거래량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붙었을 때 단기 투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딥시크라고 하는 제품처럼 그러니까 추론의 능력을 좀 추정하면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기업에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국내에서 이제 지금 분위기는 딥시크 이제 이용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는데 딥시크 같은 지금 플랫폼들이 이제 계속 많이 많이 나오겠죠. 이제. 예. 네, 많이 나오겠죠. 지금 그런데 우리 정민 앵커께서는 챗GPT 자주 쓰시잖아요. 네네.
비용이 얼마 들어요? 유료 한 달에 29,000원인가? 제가 아무튼 비용, 3만 원 미용. 비용 자체는 3만 원 많지 않네. 꽤 큰 거죠. 넷플릭스보다 거의 뭐 야. 2배, 3배 비싼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까지 모든 개인들이 챗GPT를 쓰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의 변화이기도 해서 우리가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10년 전, 15년 전에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지식인을 찾아봤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지식인 찾아보시는 분 많지 않고요. 네. 너튜브를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유튜브로 들어가죠. 맞아요. 예, 맞아요. 이제 예. 여기서 또 한 단계 지금 진화된 게 이제 챗 GPT라고 저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굳이 저걸 써야 되나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쓰신 분들은 한번 쓰니까 계속 또 쓰게 되는 상황이라서 트렌드의 변화는 지금 시작이 되었기에 일단 저는 그 주식하신 분이라면 그 트렌드를 좀 타고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황당한 대답도 좀 있었는데 어떻게 진화 속도가 좀 느껴져요? 그럼요.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대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질문자 사용자 수준에 맞게끔 계속해서 진화를 해요. 그게 AI 같아요, 딱. 예. 그러니까 이게 지식인처럼 예. 그냥 우리가 뭔가를 질문한 거를 그냥 기준 없이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그 사용자의 어떤 패턴들까지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상황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나름 맞아요. 이렇게 추적을 해서 좀 뽑아주는 것 같아서 대신에 그 자료에 대한 진실 유무는 아직까지는 좀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는 나오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사용량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법 괜찮더라고요. 괜찮더라. 너는 저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답을 하는데 반말을 해. 네, 반말을 해서 내가 네. 왜 나한테 반말하냐고 했더니 기분 나쁘면 미안하다고. 그 정도까지. 네. 혹시 또 네, 반말로 질문하신 거 아니고? 그랬나 봐요, 제가.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호 교류를 하다 맞아, 보니까. 맞아. 점잖게 물으면 또 애가 또 점잖게 대답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XAI에서 또 뭐 챗봇 모델이 나온다고요? 그록3가 이제 그록3? 네,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스펙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양의 이 챗 GPT를 어떻게 보면 대적할 만한 제품일 거냐. 네.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만약 챗 GPT를 어떻게 보면 대항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과연 딥시크가 얘기했던 부분, 저비용 얼마만큼의 저비용으로 이 정도 효율을 낸 것일까?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록3가 좋냐 나쁘냐 이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성능을 램에 있어서 HBM이 몇 개나 탑재가 되었고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이제 학습을 시켰는지 여부가 이제 확인이 돼야 그 부분이 투자할 때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딥시크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보다 적은 비용과 생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졌다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투자의 열기가 이제 강해지겠죠. 근데 만약 딥시크가 얘기한 것만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이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투심이 또 분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챗GPT가 또 그게 잘 돼요. 보니까 제가 이제 음성으로 이제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걸 네. 정확하게 그 딕션을 맞아요. 예, 이게 솔직히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발음을 했을 때 좀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챗GPT는 굉장히 정확해요. 예. 그래요?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저도 검색을 할 때 검색 엔진에서 글로 쓰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말로 했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또 말로 하면 피드백 오는 약간의 그 텀도 조금 그럴 수 있어서. 있어요. 예. 근데 챗 GPT는 그게 굉장히 빠른 것 예, 같아요. 빠르고 정확해요. 예, 그래요? 예. 어, 그러니까 효율적이죠. 그러면 서울 특별시장 이렇게 말로 물어도 지가 제대로 알아서 특별시장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는 할것 되는 같습니다. 건가? 네. 아마 소장님이 챗GPT를 사용하면은 그 챗GPT는 이 경상도 사투리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 정도까지? 예,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소장님의 그 예, 스타일에 그 친구가 맞춰져요. 딱 맞춰서 예. 거기까지 왔어요 벌써? 그럼요. 빠르구나.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들이 실제 스스로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때는 정말 무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SF 영화에서 봤던 그 단계도 그렇죠. 그렇게 이제 먼 이게- 미래가 아닐 수가 이게 있는. 정말로 휴머노이드에 탑재되었을 때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래요. 그 옛날 영화 있잖아요. 허.
아시죠? 예, 맞아요. 거기 네, 보면은 네.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진 그런데 참 영화가 앞서갔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머지않은 미래도 그럴 수도 있을 많이 것 따라왔습니다. 같아요. 예. 네. 또 줄고. 아니, 테슬라 좀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테슬라 그 FSD 있잖아요, 자율주행.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올해 2분기쯤이면 중국에서 이게 자율주행이 좀 승인이 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중국 정부가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라면서 뭔가 이제 승인 시점을 좀 지연시키는데 네. 이게 뭐 트럼프 관세와 연관지어서 협상 카드라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서 중국 시장을 겨냥을 예, 해서 예. 중국이 그걸 먼저 승인을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트럼프 옆에 딱 저렇게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트럼프 옆에 딱 붙어 있으니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렇죠. 더욱이 이제 또 자체 BYD에서도 최근에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거를 보면서 실제로 BYD가 테슬라의 FSD만큼 기술력은 못 올라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자체 브랜드를 밀어주는 이유가 약간의 테슬라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겠다라는 전 생각을 했거든요. 테슬라가 실제로 2분기에 승인을 받는 건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은 어렵겠다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인지를 한 상태이고 테슬라는 투트랙을 탄 거죠. 네. 미국에서 안 되면 중국에서 하면 되고 중국에서 안 되면 미국에서 하면 된다.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렇게까지 지금 중국에 막 속도를 요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믿고 미국 내에서 FSD를 먼저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제 테슬라의 FSD가 중국에서 지연이 된다. 그래서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테슬라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저는 호재라고 좀 오히려.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최근의 인터뷰를 보면 네. 전기차에 대한 욕심은 많이 내려놨어요. 그렇죠. 예. 많이 내려놨고 그 사업이 다각화돼요. 그렇죠. 예. 이제 결국엔 이 스페이스 X라든지 이 로봇 그리고 FSD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기차를 그동안 쭉 누적해서 많이 팔아놨으니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얹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뭐 중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미국 시장에서의 승인 일정이 더 그들에겐 중요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가끔씩 저런 자막을 보면서 전에 그 뭐였죠? 이렇게 방금도 네. 1억 시간을 학습을 했대요. 네. 이 그룹3가 네. 1억 시간을 갖다가 학습을 해서 도대체 1억 시간을 방금 지금 한번 두드려 본 거예요. 네. 하루 24시간으로 나누니까 이게 무려 416만 6,666일이에요. 이게 그럼 몇 년인가 싶어봤더니만 11,415년이에요. 언제 11,415년을 갖다 학습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그 가속도를 이제 붙여야 되는 이제 HBM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뭐 수만 시간, 그러니까 수일에 걸리는 거 이제 최대한 지금 압축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필요한 게 D램을 쌓아 올린 HBM이기 때문에 지금 HBM이 그렇게 불나게 팔린 거죠. 안 그러면 그거 학습할 동안 이미 시대는 많이 바뀌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뭐 HBM을 비롯해서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뭐 여전히 뭐 버블 논란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양자 컴퓨팅 나왔을 때도 뭐 얼마 동안 계산할 수 있는 걸 네. 뭐 십자행가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상한 우리는 기껏해야 조 다음에 네. 경정도만 네, 알고 네. 있는데 해라는 단위를 네. 그때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하고 했더만 그걸 10분 안에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걸 10분 안에 해결한다니 그렇다 치고 지금 사실 그거잖아요. 뭐. 우리 지구의 역사가 얼마 됐는지를 갖고도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하는 수억 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수천 년에 불과하다는 사람도 있고 우주도 마찬가지. 도대체 우주의 크기가 얼마면 몇 광년 뭐 이러고 하는데 가끔씩은 이거 검증도 잘 안 되고 잘 모른다고 대충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세상이. 저도 양자에 대한 테마 처음 접할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자. 양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이거에 몇 광년 혹은 몇 자년 걸릴 거를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걸 그들이? 해봐야 아는 거 아닐까? 예. 근데 이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꾸 된다 하니까 또 넘어가게 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뭐 또
또 저 남자 앵커 또 아침부터 실없는 소리 한다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뭐 금괴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지네. 네. 영란은행이 금을 갖다가 이제 내가 현물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못 준다. 네. 한 4주, 6주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미 영국은 금과 관련해서 디폴트가 났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렇죠. 가끔씩 쟤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엄청난 금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골드바에서부터 무슨 다들 뭐 하나씩 들고 있어요. 내가 통장이라고 딱 보여주면 자기가 금 투자를 해서 얼마를 들고 있대. 저는 진짜 전 세계에 이만한 금이 있는가 싶어요. 저도 최근 들어서 좀 고민은 그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금 없다고 지금 하잖아요. 골드바 판매 안 된다고 네. 알고 있는데 골드바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버바도 안 된다고. 실버바도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 정도인데 네. 지금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 금괴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는 맞는데 그 권한에 맞는 정말로 금이 있을까? 실물이 진짜 이게 사실 은행에서 있는가? 일어나면 뱅크런 사태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 금이니까 안전자산이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긴 네. 하지만 이게 계속 4주였던 게 5주, 6주, 7주 넘어가게 되면 네. 이것 또한 저도 시장에 굉장히 큰 어떤 불안전 요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 투자에 대해서 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제는 너무 과열권에 좀 들어왔기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음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금 ETF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소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챗GPT한테 좀 확인해봤는데 그 그록3 학습 시간 2억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 물리적인 학습 시간이라기보다는 계산된 GPU 연산 시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주 그 좋아요. 말도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건 당연히 소장님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줄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24포인트, 코스닥도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7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6,500원. SK하이닉스 소폭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1만 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2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5만 4,500원. 어제 현대차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3%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기아가 오늘 0.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4,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0.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3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만 5,100원. 네이버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2만 3,000원. KB금융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최근에 2거래 연속 또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40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2천 원. HLB 0.7% 상승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 어제 1% 하락했는데 오늘은 지금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1만 7,300원, 삼천당작 1.6% 상승 예상되죠. 클래시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7,300원, 휴젤 그리고 리노공업도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뭐 일단 오늘 양시장 또 어제 이어서 또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사실 어제 정도 보면은 딱 개장 직후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뭔가 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코스닥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갈수록 힘이 그러게요. 탄탄하게 보인다. 예, 그래서 소장님이 우리 시장 좋네요. 진짜 이렇게 강하다 표현을 주셨단 이런 말이죠. 얘기를 예. 했죠.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오늘도 뭐 지금 충분히 지금 동시효과에서 나오는 저 정도 시세는 나올 것 같고 네. 여기서 오후 들어서 더 강해진다면 진짜 희망적이죠. 예. 근데 지금 크게 뭐 꺾일 만한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200일선 저항이 둘 다 있는데 코스피나 코스닥에 기술적으로 보자면 200일선 저항이 오늘 이제 해결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개장 초에 그냥 열어버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기 김태수 본부장님, 네. 어제 이제 현대차, 기아가 좀 부진했던 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워낙에 그렇죠. 자동차에 네. 대한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저쪽은 저기 2차 전지 쪽이 뛰었던 거는 뭐가 있었나요? 일단 두 가지 요소일 수 두 있을 가지 것 요소.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안 좋은 실적은 없을 수 있겠다. 단순한 투심. 그런데 이보다 더 안 좋을 순 없다. 문제는 다가오는 1분기, 2분기, 4분기보다 안 좋다라고 하면 이제는 저점이 또 이탈이 되겠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3월 달이 되면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또 청산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는 있어서 그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조금은 좀 들어올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잠깐만요. 무슨 말씀? 3월 말이면 공매도가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는데. 재개가 되는데,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매도 포지션에 그동안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또 청산을 하게 되면 아, 그에 따른 수급의 예. 이제 단발성 유입을 통해서 단기 반등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장 초반에 반짝 올랐다가 최근에 보면 연속으로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네. 2차 전지주들이.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수급의 지금 변화가 장중에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저는 테마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 SDI도 괜찮은? 아니요, 저는 삼성 SDI도 안 좋게 봅니다. 뭔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보통 투자분들이 둘 중에 어떤 걸 살까 고민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를 최근에 보시는 분들은 전고체 이야기를 하면서 예, 삼성 예. SDI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고체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의 배터리보다 열 전도성에서 안전하다라는 거죠. 화재에 안전하다, 그리고 충전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은 굉장히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고체가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전기차 가격 내려도 안 사고 있는 상황에 과연 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는 판매 가격이 얼마일 것이며 이게 비싸다면 과연 그것을 많은 소비자들이 살까 고민을 해보면 현실성이 좀 많이 저는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테마적인 흐름을 봐야 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오히려 전고체에 집중을 하는 쪽보다는 차라리 LFP 배터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리튬 인산철 그렇죠. 쪽이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는 그동안에 약간의 좀 기술 허들 장벽이 낮은 이미지로 이제 많이 보여졌는데 중국의 LFP 배터리 기술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NCM만 하던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 배터리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는 쪽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상황에 조금은 더 유연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어제 다 안 좋다 하는 2차 전지 안에서 실적 좋은 기업이 하나 나타났죠. PNT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PNT. 네, PNT가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1조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배터리 이송 장비만 만들었는데 롤 프레싱이라는 장비를 만들면서 2차 전지에도 이제 들어갔지만 이 전기전자 사업부에도 이제 장비가 납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실적이 확실하게 바닥권에서 돌아 나온 쪽은 저는 적극적으로 봐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예. 그 외의 종목군들은 수급적인 변화, 단순히 수급에 따른 움직임일 수 있으니 저는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온디바이스 AI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정부가 1조 원 규모 K 온디바이스 그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애플하고 알리바바 협력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중국 내 아이폰의 AI 서비스를 보다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렇죠. 거고 이것도 온디바이스 AI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테마가 아닌 거잖아요. 테마가 아닙니다. 예. 어차피 이제 왜 이게 계속해서 경쟁이 심화가 되냐면 예. 애플의 전략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가 지금 챗GPT처럼 혹은 다른 기업들처럼 거대 LLM 모델을 학습을 하려고 쫓아가려니까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네. 그들을 좀 따라가기에는 좀 벅차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기다렸던 거죠. 투자를 하지 않고 너네들이 그거 다 학습해서 우리 디바이스에 탑재해라.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AI에 맞는 디바이스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 AI도 그렇고 예, 메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지금 경쟁이 또 과열이 되긴 했지만 결국 애플과
갤럭시 시리즈가 있는 이 온디바이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애플의 힘이 좀 커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떤 기업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온디바이스 네. AI 얘기를 저희가 좀 아, 개장하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2월 18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석 달 만에 2,610선을 탈환했고 코스닥도 어제 1.6% 올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상황이고 미국 증시도 박스권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나스닥이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투자자들 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간밤에 또 연준의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많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강보합 출발이네요. 코스피가 2,613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권 76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강보합권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올라갑니다. 지금 56,300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외국계 창구에서 좀 물량이 꽤 나오는 상황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47% 올라갑니다. 21만 3,000원. SK하이닉스도 지금 외국계 쪽에서 물량 나오고 있고, 다만 그래도 좀 순매수 규모가 조금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떨어집니다. 117만 3,000원,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으로 35만 4,000원, 현대차가 지금 강보합권이죠. 19만 9,900원, 기아는 보합권으로 9만 4,300원. 지금 관세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표적인 섹터가 또 자동차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0.5% 떨어집니다. 18만 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승합니다. 4만 6,050원. 네이버가 좀 떨어지네요. 22만 500원, KB금융 0.2% 상승하면서 8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0.6% 떨어집니다. 사흘 만에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9만 6천 원. 확실히 호가와도 또 분위기가 다르죠. 에코프로비엠 0.3% 올라갑니다. 13만 1,100원이고 HLB 1% 상승합니다. 8만 6,300원. 에코프로는 보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7% 떨어집니다. 38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부 좀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졌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리가캔바이오는 보합이고요. 삼천당제약이 1.7%. 상승폭이 좀 빠르게 축소가 됩니다.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네요. 18만 2,400원 선. 이거래 연속 상승세고 클래시스 0.7% 올라갑니다. 5만 7,200원. 휴질 보합이고 리노공업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강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원전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3% 상승 보여줍니다. 29,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BHI가 지금 4% 올라갑니다. 24,050원. 그리고 우진엔텍이 2.3% 상승합니다. 21,750원이고요. G2파워도 2% 상승합니다. 그리고 한정 KPS도 1% 상승이고요. 사실 원전 쪽에서 가장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3.5% 올라가고 BHI도 흐름은 좋네요. 4.7% 상승하면서 2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창투사 또 두나무 관련주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투사 같은 경우는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가 10%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TS 인베스트먼트도 15%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줍니다. 1,37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HB 인베스트먼트도 1.9%, SB 인베스트먼트도 1.8% 상승이고요. 나우아이비도 1.9% 올라갑니다. 오늘 창투사들 주가도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방산주들, 우주항공 관련주들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8% 넘게 올라갑니다. 62만 6천 원. 저희가 이제 하우머니 시간에서도 업종별로 좀 전략을 세워드릴 때 방산주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달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올라갑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4.7% 올라가면서 56,900원, 현대로템도 8% 강세 보여줍니다. 97,700원이고 LIG 넥스원도 4% 이상 상승합니다. 293,000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2.6% 상승합니다. 16,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 우주항공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좀 빠르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는 또 LS 일렉트릭도 지금 보여집니다. 다만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 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오늘 웹툰 관련주 내에서 Y랩이 23% 급등합니다. 6,030원, 그리고 MBT도 5% 강세 3,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스터블루도 6% 상승합니다. 그 밖에 DNC 미디어,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1%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Y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어제 최근에 보니까 시간의 상한가를 보여준 모습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 컨텐츠 공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개별 종목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면서 시간의 상한가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관련된 웹툰 관련주들도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동반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745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75억 원, 50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324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7억 원, 1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 30전 상승하면서 1,44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장 자체는 이제 보합권인데 사실 어제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긴 하네요. 예. 근데 이 차트 보는 사람 눈에는 참 신기하거든요. 네. 가는 업종, 이 와중에도 못 가는 업종 확연하게 갈리고 이 와중에 또 방산주들 훨훨 날아가고 하고 하는데도 지수는 개장 초에 딱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200일선 딱 타치하고는 더 못 가네요. 그러니 이제 오후에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참 보면 다들 아마 너도 나도 같이 보면서 거래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야, 근데 이 와중에도 이런 장에서도 진짜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 지수는 너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방산 너무 좋으네. 어제 유럽도 지금 한마디로 그냥 방산이 다 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유럽 시황도 어제 하필이면 저희 또 하우머니에서 다뤘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까 말씀 요약해 주셨듯이 네네네. 주가가 그냥 올라가는 많이 이유가 왔고 좀 있다. 급하게 왔다는 느낌은 있지만 이게 결코 버블 단계는 아니다 이런 어떤 진단이었는데. 그렇죠. 더 갈 수 있다. 이런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예, 있었죠. 분석이 있었죠. 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좀 보면은 아찔아찔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도 지금 사요. 예. 그림 보면은 무슨 저렇게 무겁고 시총 큰 거 한 것들이 무슨 작전주처럼 막 차트가 막 나오네. 예. 방산 쪽하고 조선 쪽하고는 약간 더 결이 다른데 어떻게 보세요? 가도 문제인 것 같고요. 가도 문제인 것 같고. 조정이 시작되면 또 조정 시작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일단 홀딩하신 분들은 그냥 그럼요. 즐기시면 저는 되네. 즐기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대신에 이제 방산주가 조선 쪽보다는 지금 상승 탄력이 더 좋다.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제 포모 현상이 좀 시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덥석덥석 쫓아가기보단 분명히 후속 주자 안에서 지금 투자의 기회를 좀 찾아본다면 제법 괜찮은 종목들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풍산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산. 대표적인 탄환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방산주로 이제 엮이는 상황인데 이 탄을 만드는 재료 중에 구리가 많이 들어가요. 예. 근데 지금 탄에 대한 수요도 유럽에서 지금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죠. 방위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많이 수입을 할 건데 왜 우리나라 방산 제품들이 유럽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가격이 좀 저렴하답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이 저렴함에도 지금 전쟁 국가지 않습니까? 예.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 남과 북이 서로 무기 개발에는 계속 부지런하게 지금 힘을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얼등한 성능의 제품들이 많다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구리에 대해서 또 트럼프가 최근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런데 또 수입은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렇죠. 보니 저는 풍산이 여러모로 지금은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고 싶죠.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없으신 분들에게 지금 괜찮다, 지금 매수하자라고 저는 말은 못하겠고요. 오히려 그들이 잘 꺾이지만 않으면 저는 풍산과 같은 기업들이 한번 기회는 더 엿볼 수는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조선은 조선주들과 조선기자재주들이 명확하게 지금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선주들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좀 침체된 상황. 대신에 그 수급이 트럼프가 자꾸 이제 LNG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조선기자재 안에서도 LNG 선박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기업들이 시세가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조선주들도 만약 없으신 분들은 조정이 조금 더 가격적으로 혹은 기간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담아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자재를 보실 때 보시더라도 LNG에 특화되어 있는 쪽을 저는 보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좀 헷갈리네. 어젠가요? 최근에 그 조선주 얘기했을 때 그 조선주하면 이제 LNG 쪽에 특화된 기업이 있고 미국 해군 함정 쪽이 있는데 MRO나 네. 근데 그때 그분은 그 미국 해군 함정이나 MRO 쪽을 좀 더 좋게 보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MRO에 대한 이 영업이익을 우리가 한 번도 확인을 제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미국 해군을 건조시키는 작업으로 가기 위한 딱 전초전이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법안 발의한 것도 하나 있었잖아요. 자국 내에 조선사가 없어도 건조를 할 수 있게 이제 법안이 좀 발의가 되다 보니 HD 현대중공업이 움직였는데 그 법안 발의 안 되면 HD 현대중공업 주가 올라간 건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쪽은 아마 그때 당시에 사신 분들은 이제 시세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겠지만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기자재 쪽이 조금은 더 수익을 볼 조선 확률이 기자재.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아주 좀 위험한 질문을 할게요. 네. 신풍제약 말입니다. 어제도 난리가 났고 이거, 예. 결국 이제 그 창업주 이세가 이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는데 이거 뭐 우리가 다 아는 저 코로나 시절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먹었던 작전주 아닙니까? 네. 이거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르겠죠? 레인보우 아니 제 로보틱스는 얘기는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죠. 다르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신풍제약은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어려울 이거는 것도 없어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네. 말고. 이건 어제라도 팔았어야 됐고요.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런 기업은 나중에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지금은 과감하게 매도를 하지 않으면 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지 좋아질 확률은 거의 드물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으로 돈 번 데는 리딩방 그렇겠죠. 밖에 없겠네. 아니, 우리 앞서 그 온디바이스 AI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네. 온디바이스. 그 얘기 마무리 좀 져야죠. 예. 온디바이스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알겠지만 네. 어떤 식으로 발전하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OLED. OLED. 무조건 패널을 통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I가 뭔가를 네, 하는지. 네. 네. 그러면 흔히 생각하면 이제 핸드폰으로 이게 모바일 핸드폰이 폰으로 보면, 됐든 예, 예. 아니면 우리 과거에 뭐 PNP와 같은 어떤 예, 모델이 예. 됐든 뭔가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MLCC라고 하는 제품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층 세라믹 컨덴스요. 그렇죠. 예. MLCC가 이제 이 전력을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꾸준히 지금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AI의 성능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시키려면 저전력대에 대한 반도체 칩도 필요하지만 MLCC에 대한 활용도도 지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도저도 불편하다. 그러면
OLED 관련주들, 그런데 OLED 장비주들이 공교롭게도 유리기판이랑 엮여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 MLCC 쪽을 지금의 위치부터 천천히 보는 게 좋다. 삼성전기가 지금 대장주인데 삼성전기도 요새 많이 올라왔잖아요. 삼성전기 올라오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크게 사마콘덴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렇게 좀 정리할 수는 있어서요. 이쪽을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다. 대신 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아직 디자인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네. 실제로 출시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알리바바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주가가 50% 급등을 했잖아요. 예, 이게 애플하고 협력한다는 소식 때문에 50% 급등을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알리바바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알리익스프레스 있고 네. 이런 뭐 플랫폼 쪽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또 약간 확장하면은 우리나라 플랫폼은 근데 우리나라도 샘 알트만 온다 그래서 카카오 20-30% 올랐습니다. 네, 그거 뭐 생각하면 뭐 네. 아,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네. 노력해야죠. 그래요. 우리 김택성 본부장님도 후하게 성적을 주진 후하게는 평가 안 하시는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좋게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기업들 중에 또 경쟁력 있는 부문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요. 원전은 어때요? 원전. 원전 경쟁력 같은 있는 경우에는 부문이라고 괜찮죠. 하니까 원전. 네, 원전은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가 무슨 폴란드에서 원전 투자하는 거를 재검토 처음부터 하겠다라는 예.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우리의 목표는 폴란드가 아니라 체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던 뉴스는 작년부터 나왔었던 뉴스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뉴스가 갑자기 리바이벌 되면서 좀 어제 장 초반에 약간의 혼란을 좀 주긴 했지만 결국 원전은 지금 필수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진엔텍이라든지 저는 우리기술과 같은 기업은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네. 카카오 그냥 제가 추가적으로 코멘트만 네, 좀 예. 드리면 잘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돈 잘 버는 기업을 그렇게 인적 분해, 물적 분해해서 다 내보내버리면 누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그 쪼개서 부분들을 하니까. 생각을 하면 카카오보다는 차라리 네이버가 지금은 더 나은 선택이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네이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 중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21선하고 저점끼리 연결한 추세선하고 이렇게 맞물리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지를 받고 최근 고점 열면은 이 장은 특히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투자자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안겨줄 수는 있잖아요. 또 이혜진 의장 복귀했잖아요. 그럼 뭔가 보여주려고 그렇죠. 하겠죠. 그러니까 예. 네이버는 물려 있는 사람도 그래도 투자해볼 만한 어떤 결단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은 되는데 네. 카카오는 그때 잘 나갈 때 회사의 사정과 지금의 사정 다루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양 지수 201선 앞에서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 양 지수 지금 코스피는 약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2% 강보합으로 2,611포인트. 코스닥은 오늘 떨어집니다. 0.15% 하락하며 767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수급 상황 체크하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1,348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은 지금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52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서 개인 역시도 1,387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662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21억 원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781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 보시죠. 오늘 우주항공과 국방, 출판, 기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가정용 기기와 용품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방산주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액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방위비 증액에 나선 만큼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1% 넘게 급등합니다. 거래가 64만 원이고요. MNC솔루션이 7.7% 강세로 67,500원, 현대로템 5%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 88,300원입니다. 그 밖에 코치테크놀로지가 6%대 강세로 19,950원, 사면도 5%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거래가 14,14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올라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에 이어 K원전에도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에너지 3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6.5% 강세로 현재 32,200원이고요. 우리기술이 5.7% 올라가면서 거래가 2,230원입니다. 그 밖에 G2파워가 2%대, 우진이 4.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BHI도 2.3% 올라갑니다. 현재 2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제2의 고대역폭 메모리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과 극비리에 접촉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반응합니다. 제너셈이 12.8% 급등합니다. 8,47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KC텍이 7%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며 39,550원, 고영이 1.7%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28,800원입니다. 그 밖에 제우스와 IMT가 1% 내외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 체크하시죠. 연초 들어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미국 내 제조기업들이 자동화 기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로봇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11.2% 급등합니다. 55,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면이 5%대, 휴림 로봇도 4.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560원. 더불어서 LIG 넥스원이 2.3%, 우림 PTS가 1.54%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600 돌파 이후에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노훈민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둘 로봇 개발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로봇주 흐름이 좋은데 이제 관련 내용과 더불어서 업황 전망 짚어주시죠. 네, 최근 메타가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로봇 산업이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ES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참전 의사를 밝히면서 뜨거워진 로봇 산업은 이제 테슬라와 아마존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개 및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로봇 시장 확대에 발맞춰서 이제 R&D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산업 자동화 및 AI 연계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로봇 시장은 2025년 이제 $1,500, 이제 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AI랑 연계된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제조 로봇, 의료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로봇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원익홀딩스는 자회사인 이제 원익 로보틱스를 통해서 이제 로봇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익 로보틱스는 메타와 협력하여 촉각 센싱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각 손가락 끝에 촉각 센서를 탑재한 로봇 핸드 알레그로 핸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원익홀딩스는 로봇 및 자동화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SK그룹과 협력을 통해서 로봇 기술 개발 및 생산 자동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K온은 지난해 이제 유일로보틱스에 367억 원을 투자를 해서 2대 주주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2차 전지 생산 공정과 자동화에 유일로보틱스의 로봇 솔루션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SK그룹이 범용 인공지능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서 유일로보틱스와의 협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최근 로봇 시장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을 시작으로 이제 메타, 테슬라, 아마존 등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로봇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 기업들이 기대감으로 상승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적과의 괴리감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부분을 인지를 하고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CPI 발표와 PPI에서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부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 일시적이라고 하지만은 FOMC 회의록 공개와 PCE 발표까지는 경계심 이어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과 나스닥의 지수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과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크고 개별 종목 투자가 쉽지 않을 때는 이제 ETF를 통해서 자산 증식에 나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피난처라 불리는 ETF 시장 동향과 주목해볼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정성인 ETF 사업부장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몇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올해 처음. 네, 올해 처음입니다. 네. 우리가 화요일 날 ETF 다룬 것도 오랜만인 것 같고. 자, 저기 부장님.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제는 약간 좀 지쳤다 할까. 아이 뭐 그러려니 하고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고 막 네.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관세 영향이 적은 쪽으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른바 관세 무풍지대. 지금 ETF 시장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트럼프 2기 정권 네. 들어가지고 관세를 이용해서 다양한 국가들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관세 너무 지겨워. 이제 관세가 좀 무관한 업종으로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어. 네. 라는 이제 수요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업종이 현재로서는 바이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방산, 엔터 요 정도가 지금 꼽히고 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ETF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제조업과 달리 어쨌든 관세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측면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오 쪽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와 바이오.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영향도 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 템퍼스 AI라는 종목이 굉장히 맞아요. 주목을 많이 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고가. 네, 맞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다고 해서 더더욱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스타게이트의 핵심 종목이다라고 꼽히면서 이 부분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의료 쪽이 AI와 결부가 되면서 이제 혁신적인 매출의 성장이나 기술의 개발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AI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샘 얼트먼이 네. 챗 GPT를 의료용으로 한번 개발해 보겠다는 얘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또 그에 따른 영향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ETF 시장에 보면은 저희 키움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움 의료 AI ETF라는 종목이 이제 의료 AI 관련된 종목이 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류닛, 균노와 같은 AI 의료 관련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서 2월 초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무슨 템퍼스 AI입니다. AI. 그걸 그래 낸시 펠로시가 갖고 있고 그러다가 샘 올트만이 방한한 와중에 AI하고 의료 부문하고 접목시키겠다 하면서 종목까지 언급을 했나요? 그건 아니죠. 종목을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안 했는데 네. 종목은 펠로시 누님이 찍어줬고 네. 그러니 또 우리 확 한번 들어갔고 시세 많이 내진 것던데.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네. 자산이 한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포트폴리오를 딴 ETF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투자에 굉장히 예. 뭐 유능하시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관심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은 워렌 버핏 옹보다 나은 것 같던데. 네, 최근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캐시우드보다도 나았고 네. 대단하신 분이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 얘기하니까 지금 나오는 게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구리라든지 이런 쪽 가격이 급등하니까 관련 ETF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면서요. 네. 일단 뭐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구리와 같은 원자재들이 관세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죠, 가격이. 네. 아마도 이제 관세가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전에 이 원자재에 대한 재고를 좀 확보하기 위한 수요 측면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에 뭐 미스터 코퍼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경기를 좀 선행하는 원자재인데 국내 구리 관련된 ETF가 총 2종목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덱스 구리 선물, 얘는 환 해지형이고요. 네. 타이거 구리 실물 이렇게 2종목이 상장돼 있는데 성과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덱스 구리 선물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환 오픈되어 있는 타이거 구리 실물은 조금 성과가 떨어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은 사실 저희가 장기적인 추세를 전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내용까지는 감히 덤비지 못하겠고 오자 탈자만 잡겠습니다. 구리 미스터 카프가 아니고 닥터 카프. 닥터 커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경기가 좋을 때는 네. 구리 가격 오르고 경기 빠질 때 구리 가격 안 좋다고 붙인 말인데 지금 장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이제 주식시장 우상향합니다만 이 와중에도 또 보면은 하방 배팅하는 분들이 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월가나 우리 여의도나 할 것 없이 또 그쪽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지금 그쪽은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입니까? 하방 배팅 쪽. 네, 최근에 일단 주식시장에 사실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수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1월 들어서 일단 탄력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그래요. 2월도 네.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말씀해주신 뭐 관세 우려도 있고요, 경기 둔화 우려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앞으로 더욱더 큰 상승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하락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TF 시장에는 인버스 투자 상품들이 예, 좀 예. 많다 보니까 제가 그 최근 일주일 개인 투자자분들 순매수 현황을 좀 들고 나왔는데 보면은
일단 1위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ETF가 올라 있습니다. 뭐 고버스라고 표현하는 하락의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인데 2배짜리? 네, 2배짜리 상품인데 얘가 지금 순매수 뭐 일주일로도 상위 올라와 있고 뭐 시계열을 좀 넓혀서 한 달 또는 연초 이후로 봐도 계속 지금 가장 상위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 회복 자체는 아직까지 조금 네.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뭐 미국의 대표 지수나 그리고 이제 그 에이스에서 나와 있는 KRX 금연물 ETF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수요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 또 관세 모품지대로 투자자가 몰린다라는 얘기로 봤을 때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업종을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AI 소프트웨어 대표적이잖아요. 네. 최근에 또 미국의 팔란티어 테크 보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3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120잖아요. 예. 그 뭐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결합이 되면서 최근에 더욱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AI 소프트웨어의 그러면 핵심 종목이 뭐냐? 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뭐 오라클도 있고 팔란티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은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는 부분은 말씀하신 팔란티어인 예. 것 같아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관세 전쟁에서 좀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그 미국 중심의 AI 성장, 그리고 이제 국가의 성장과 함께하는 AI 활용, 이런 키워드들이 좀 마저 떨어지면서 소위 또 AI 방산주로 또 불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팔란티어가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고담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프로그램인데 국방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좀 분석해낼 수 없는 데이터들을 좀 분석해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얘가 유명해진 이유가 그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오사마 빈 네네네. 라덴이 미군에 의해서 사살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제 이 고담이라는 프로그램이 핵심적인 역할을 좀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 자체는 미국의 FBI나 뭐 CIA와 같은 국가기관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민간 비중이 좀 올라와서 그렇죠. 지금에는 5대5 정도 수준까지 이제 네. 매출 비중이 좀 올라오면서 결국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2월 초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예.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대부분 시장 컨센의 20% 넘게 상회를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예. 2월 초에 급등을 했고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 분명히 좀 있거든요. 분명히 좀 있는데 어쨌든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는 매출에 이어서 이 수익까지 연결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질문하시길래 한번 오늘도 한번 눈호강함 시키려고 차트 한번 보려고 들어가다가 바로 위에 거 눌렀더니만 팔라틴 테크놀로지라고 또 회사가 있네요, 미국에. 뭐요? 팔란티어가 아니고 팔라틴 테크놀로지라고. 근데 얘는 또 한번 차트 클릭해봤더니만 팔란티어는 이러고 있는데 얘는 지금 수십 년째 이러고 있네. 야, 이게 참. 거기는 뭐 하는 회사예요? 챗GPT에 여쭤보시기를. 뭐 팔란틴 테크. 팔라틴 테크놀로지스라고. 팔라틴. 팔란티어가 아니고 팔라틴. 팔라틴. 한 달에 3만 원씩 쓰는데 빨리 지금 물어보세요. 아깝잖아. 3만 원. 이따 방송 끝나고 방송 물어볼게요. 끝나고. 예. 야, 그런데 인버스도 그렇고 아까 보여주신 수익률 보니까 뭐 주간 단위이긴 합니다만 금 빼고는 딱히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갇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는 놈 안 가는 놈. 그러면은 지금 오늘 궁금한 거 아니 부장님 ETF를 하면 최소 10종목 맞습니까? 네. ETF가 되려면은 네. 그러면 여기서 더 집중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뭐 그냥 기본적으로 10개만 딱 구성해서 ETF로 가시나 봐요? 네. 그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네. 가장 익숙하신 ETF는 예를 들어서 뭐 S&P 500 지수에 투자하시는 ETF, 뭐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시는 ETF 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종목들은 500 종목, 200 종목, 뭐 이렇게 100 종목 예, 정도에 예. 투자하시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그 말씀하셨다시피 압축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상품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행 규정상으로는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일단 10종목 이상이 구성이 되면은 상품으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소 10종목만 가지고 투자하는 ETF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ETF 시장에서는 테마형 ETF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테마형 ETF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스가 굉장히 넓진 않은 상품들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인정하는 주도주만을 가지고 좀 가면서 나의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상품들이 좀 유행을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상장된 상품들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타이거 미국 방산 탑10 ETF 라이즈 바이오 탑10 액티브 ETF, 뭐 솔 화장품 탑3 플러스 ETF 이런 ETF들이 대부분 10개 종목만 가지고 상장을 한 ETF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채권 혼합형 ETF들도 최근에 또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특히 이제 퇴직연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안전자산에 뭐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합형으로서 좀 주식의 노출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혼합형 그 중에서는 단일 종목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주식 한 종목 그리고 네. 나머지를 채권 9종목으로 해서 투자하는 상품 죄송합니다. 투자하는 상품을 좀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채권 혼합, 엔비디아 채권 혼합 이런 형태로 단일 종목 채권 혼합형이 좀 유행을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단일 투자 종목이 있다 보니까 이 투자 기업에 대한 높은 성장성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상품 앞에다가 무슨 뭐 히어로즈 이런 거 안 하고 아예 키움으로 예? 제가 그 1월에 출연을 안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그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이 예.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코세프 그리고 코세프. 히어로즈 이게 예. 두 개의 브랜드를 예, 좀 혼용해서 그랬죠. 사용을 했었는데 네. 예. 저희가 이제 1월 14일자로 예. 이 혼용을 좀 없애고자 없애고. 브랜드를 키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훨씬 직관적이고 차라리 좋은데요. 직관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고 네. 이 방송을 저희 사장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 대충 그거 있잖아요. 예,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중에도 자기들 돈벌이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고객들한테 좀 이렇게 그래도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지가 어느 정도 성적표가 이렇게 누적돼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뭐 매번 이렇게 ETF 하면서 저거는 어느 회사 거죠 하면서 아는 척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아까 저기서 그러면 팔란티어하고 국채 30년 거기는 그러면 팔란티어와 국고 30년 두 개만 더 간다고요? 그건 아니죠. 네, 사실은 이제 국고채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가 뭐 국고 30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채권도 나름대로 종목들이 좀 있어요. 종목들이 그렇지. 국고 30년 네. 안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24-2, 24-4 뭐 이런 발행 시점에 종목들, 따라서.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식은 한 종목이지만 채권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9종목 이상이 들어가야지만 10종목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최근에는 혼합형들이 좀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도 이제 팔란티어 뭐 아니면 기존에 또 AI 주도주 엔비디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ETF 출시됐다면서요. 네. 예. 이 질문을 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사실. 예. 네, 뭐 팔란티어 얘기를 좀 제가 좀 장황하게 했는데 뭐 워낙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주식이고요. 네. 뭐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은 조금 낯서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AI 시대의 좀 주도주들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혼합형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혼합형들이 대부분 네. 단기 채권으로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채권형 자본 차익에 대한 부분은 좀 수혜를 받지 못하시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AI에 대한 수혜와 함께 이 미국 장기채 자본 차익까지 함께 좀 누려볼 수 있는 상품을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출시를 했고요.
일단 두 종목입니다. 네. 키움, 팔란티어, 미국채 30년 채권 혼합, 그리고 뭐 키움, 엔비디아, 미국채 30년 채권 혼합 이렇게 두 종목인데요. 일단 지수의 구성은 팔란티어 30%, 미국채 30년 70%, 엔비디아 30%, 미국채 30년 7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 엔비디아와 미국의 TLT를 같이 투자하신다 한 종목에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퇴직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의 항상 가장 큰 고민이 70%는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지만 나는 주식에 좀 더 투자하고 싶은데 꼭 채권형에 30%를 투자를 하도록 이제 규정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좀 고민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혼합형 같은 경우에 지금 채권 혼합형이다 보니까 이 30%를 모두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주식형 70%와 이 30%의 뭐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채권 혼합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결국 내 퇴직연금 내에서 주식 포지션 자체가 70% 플러스 이 30에 들어있는 30%니까 9%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식에 대한 노출도를 가장 크게 가지고 가고 싶다. 그 중에서도 뭐 미국 AI 산업에서 주도주들을 좀 가지고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좀 투자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해지를 좀 해놓은 상품이에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환 변동보다는 순수하게 이제 주식의 수익률 그리고 채권의 수익률만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 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현 시점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상품인 거는 맞아요. 지금 화면에 나온 거 보니까 AI 주도주인 팔란티어에 투자하고 네. 또한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라고 다들 인식하는 여기서 장기채 투자 결국 채권에서도 현재의 고수익 플러스 잘하면은 어떤 채권에서의 캐피탈 게인도 기대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환율 부분은 해치를 딱 걸어 놓으셨고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상적인 상품인 거 맞는데 단 하나 리스크는 있죠. 여기서의 모든 가정이 꺾여서 한번 위기 상황이 온다. 결국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깊은 조정이 온다. 그리고 금리가 튄다. 그 와중에 환율까지 뛰어버리면은 이제 저 상품에서는 이제 조금 모든 상품에 있어서 안전빵 이거는 확실하다 하는 건 없어요. 결국은 끝에 가면 선택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혼합형 ETF가 가지는 장점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한번 크라이시스가 와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그 상황에서 채권 금리도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거든요. 네, 상관관계 자체가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결국 안전자산 쪽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채권에서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네. 무엇보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금리의 상황 자체가 일단 뭐 미국채 10년만 하더라도 지금 4.5% 정도 예. 수준이기 때문에 그 고금리의 매력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플러스 자본 차익까지 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상쇄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오히려 이제 주식형 ETF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주식시장이 한 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 예. 굉장히 이제 투자 수익률 또 나의 연금 자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혼합형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자산 배분의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관점에서 퇴직연금의 룰도 7대3으로 좀 섞으라고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대안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약간 아쉽네요. 여전히 외국인은 보니까 선물에서 플레이하고 예, 시장은 뭐 약보합권입니다. 예, 그냥 오늘 아침에 개장 초에 일단 지수 차원에서는 볼 레벨 봤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도 한번 보고 가자. 오늘 밤에,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시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